놀랍게도 7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되는 날이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37%,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이 34.5%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지지층 이탈이 좀 굉장히 뼈아픈 결과였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지지율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 또 국민만 생각하겠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보통은 우리가 그 국정 운영의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4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취임 2달 만에 40%가 무너진다는 건 사실 좀 역대 정부를 살펴봐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좀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는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이 좀 꼽고 있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두 가지 문제 꼽고 싶은데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당내 권력 갈등 양상이 아무래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당내 권력 갈등. 네, 방금 이준석 대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그게 거론되면서 윤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어찌되었건 부정적으로 계속 소비가 되고 있고 뭐 연관이 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언쟁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그쵸. 이것에 대해서 뭐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부가 미흡해 보이고 준비되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지금 당연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계속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이 지지율에. 네. 저는 두 가지인데 비슷해요. 근데 하나는 뭐 인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단순히 이제 뭐 최근에 교육부 장관 인사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공정거래위원장 뭐 사퇴하셨지만 그쵸. 예 그런 자진 사퇴를 하셨지만 어쨌든 지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보기 이전에 그 전에 뭐가 있었냐 보면은 사실 검찰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검찰 중심의 인재 등용이 뭐 법무부라든지 이런 유관한 부서엔 사실 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 여러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인선을 할 때 보면은 검찰 중심으로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측근을 등용한다라는 이미지를 줬고 그 외에 조금 더 불거져 나오는 거는 김건희 여사님의 그 비선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직원인지 직원이 아닌지 직원인 듯 직원 같은 직원 아닌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계속 전문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들이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둘 다 지금 뭔가 이 인사나 뭔가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사적인 영역을 자꾸 개입을 시킨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이야기들을 보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 지인이라고 불이익을 줘야 되냐. 능력주의 그쵸. 인사다. 이런 말씀은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선거 동안 가장 많이 외쳤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네. 먼저 인사를 하기 전에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공보나 뭐 대변인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을 때 조금 더 섬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변명을 늘어놓거나 뭐 대통령과 그리고 메시지가 통일이 안 되는 모습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되게 자주 있었죠. 네, 특히 최근에는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통령 본인께서는 하실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논란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또 대변인실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하루 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대통령의 말을 대변할 수 없다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메시지를 보고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혼선이 없도록 대통령실이 조금 더 전열을 갖출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고요. 많이 아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변인실에서 좀 부글부글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취재 결과 제가 봤을 때 네. 모든 곳이 부글부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좀 해명을 제대로 한다면 좀 진화될 수 있었던 논란들도 조금 그렇죠. 그 해명이 키운 그렇죠. 측면이 그런 있거든요. 것들도 네. 저도 이제 선대위 대변인단에 있으면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더 섬세하고 또 즉각적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진다.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불은 이렇게 끄는 것 같지만 사실 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해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지점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좋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고치고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를 안 해요. 그게 그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빨리 사과를 안 하는데 그게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이 굉장히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는 여러 비판 지점이 있었을 때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뭐 부속실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공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갖춰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바로 나왔던 입장이 이제 이 부속실은 안 맞는다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여기서 기싸움을 국민들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와서 이 부속실 다시 만들겠다 한다고 뭐 그 찍었던 표가 다시 철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것이 그렇게 대세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냐 오히려 지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와 실망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예 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건드릴 수 없는 영린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실제로 이제 하면서 한겨레 네. 보도에서도 나왔었죠. 대통령의 이제 암묵적 금기가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이게 통제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선거 과정에서도 공약사항이 굉장히 탈권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2부속실도 계획이 없다고 하고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겠다고 당시에도 이야기한 점도 저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처할 때에 있어서 뭐 부속실 내에 인원을 배치해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2부속실 안 만들 건데요. 이거는 그냥 굉장히 방어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치고 가셔야 되고 어찌되었건 여사의 의중이 난 영부인으로서 그런 권위나 이런 건 싫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미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그 직에는 공적인 지위가 붙고 공적인 책임도 붙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인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불필요한 이러한 논란 때문에 지금 국정과제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언론이 계속 이런 사안들로 도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열을 한번 쫙 갖추셔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시급한 국정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표 정책, 윤석열표 정치가 뭔지가 아직 한 번도 좀 보여지지 그렇죠.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2달이 됐는데. 2달이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근데 사실 이게 예견되지 않았던 현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원래 인수위를 할 때 물론 이제 뭐 제가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했던 거였지만 원래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통상 인수위 때 국정 과제를 이제 만들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시행할 준비를 이제 다 갖추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도 이제 국정과제를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뭔가 피드백이 없고 그리고 인수위 자체에서 사실 활발하게 이슈가 만들어지고 아젠다를 던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인수위였던 기억이 나고 제가 기억나는 거 과학방역 정도인데 사실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지 그때 당시에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전조 현상이 계속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뭐 도어 스태핑으로 생긴 말실수 이전에 이미 윤 대통령이 여러 번 말실수를 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면 이게 항상 전조 증상이 있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가 뭐 백전 부대변인 말씀대로 전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뭐 전열을 갖추고 이런 문제보다 이 인식이 얼마나 빨리 개선될 수 있느냐 이게 좀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를 빨리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하냐 이거는 판단력과 뭐 감각의 문제인 건데 이게 너무 국민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도 아마 측근분들께서 뭐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대통령의 말하기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건 좋죠. 소통 방식은 좋은데 그냥 가다가 기자분도 그냥 질문 던지고 그냥 답변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그 말의 무게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이 차라리 일주일에 한두 번 공식적인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과 질답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거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정책 사안이라든지 뭐 법률 개정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조금 확실하게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인 이미지나 뭐 알맹이는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외모 같은 것들에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정부 출범 2달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3달 되기 전에 빨리 바로잡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백지원 대변인님을 인선하면 올라가지. 아니, 사실 사과를 굉장히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네. 일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저는 지금 2달 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메시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메시지 문제는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7월 12일 정치 과몰입에서는 청년 정치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